특히 나스닥 100의 P/E 레시오가 29.65배로 상대적으로 더 과열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12월 21일 목요일이죠.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주제는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슈퍼사이클을 주제로 10년 만에 오는 기회 잡기입니다. 먼저 미국 9개 투자 기관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모두 정리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인사이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오는 슈퍼사이클에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다뤄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3개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일지에 대해서 제가 정한 투자 루틴에 따라서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상당히 유익하겠죠? 신청 방법은 이렇게 방송 참여 링크를 드리기 위한 카톡 오픈방이 있는데요.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을 통해서만 방송 참여 링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방으로 먼저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시장은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61% 상승했고 S&P 500은 0.45% 상승하면서 8주 연속 상승을 위해 나아가고 있네요. 반면에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멈추면서 소폭 상승했지만 10년물은 여전히 3.95%로 4%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 가격은 소폭 하락하면서 최근의 상승세에 대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네요. 비트코인도 2024년에 반감기를 맞으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어제 발표한 경기 지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주택시장 지수 발표가 있었고 3개월, 6개월물 국채 입찰도 있었습니다. 주택지수는 시장의 예상인 36을 소폭 상회하면서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했는데요. 이 지표는 50 미만일 경우에 주택 판매 전망이 비관적, 50 이상일 경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서 50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 총 4회 인하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3월, 6월, 9월, 12월에 총 4회 인하를 예상한다고 하고요. 위에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와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초저금리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7주 연속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지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S&P 500 P/E 레시오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S&P 500의 현재 P/E 레시오는 22배 정도 되는데요. 10년 평균이 18.9배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과열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의 P/E 레시오가 29.65배로 상대적으로 더 과열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시장이 얼마나 오버밸류 되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오렌지 점선과 레드 점선으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렌지 점선에 위치해 있죠. 색깔별로 어느 구간에 있었을 때 S&P 500 주가 변화가 어떻게 변화였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참고해 주세요. 자, S&P 500 P/E 레시오 같은 ETF의 P/E 레시오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마이셀프 스탁에서 해당 ETF를 검색하시면 위에 빨간 박스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 P/E 레시오는 쉽게 말해서 해당 ETF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P/E 레시오 평균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그래프는 좀 안 예쁘네요. 자, 이번에는 산업별 주가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을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 밀착 뉴스에서 적정 주가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분석했던 리비안도 어제 4.25% 상승했습니다. 자, 섹터와 원자재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구글과 메타의 상승에 힘입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0.99% 상승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좋았습니다. 부동산 섹터는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죠. 마찬가지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도 했죠.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장기 투자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1930년 이후 93년 동안 67년은 플러스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적은 26번이었는데요. 즉
S&P 500 지수가 하락할 확률은 약 28% 정도에 불과한 거죠. 2022년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의미는 2022년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2023년에도 하락할 확률은 12%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작년 말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2023년을 비관적으로 봤었는데요. 시장은 어차피 예측할 수 없지만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24년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제가 내린 결론은 투자은행들의 전망,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말도 틀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 가지 정량적인 지표와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게 더 건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수와 기술적 지표들은 현재 과열 구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4년 1분기에 하락했다가 결국 2024년도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식을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이익 실현을 일부 해야 하는 구간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예측하려 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기계식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자산으로서 장기 보유하고 저렴한 구간에서 돈이 있으면 더 사는 마인드이긴 합니다. 자,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